9월 25일 김종민의 투데이 브리핑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이상직 의원 탈당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이상직 의원 탈당, 바야흐로 탈당의 계절입니다. 정당은 책임을 모면하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 국민들은 도대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당 윤리감찰관 조사대상에 오른 지 8일 만에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상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고 저에 관한 의혹을 소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복당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당을 잠시 떠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했는데 진작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탈당을 떠올리지 않은 국민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문제가 되는 의원을 당에서 잘라내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가 소실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국회의원 의석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대 양당과 두 의원에 대해 국민들은 또다시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탈당의 계절입니다. 같아도 너무 같은 쌍둥이 탈당입니다. 탈당이라는 것은 이전 정치에서는 매우 큰 의미였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의원직은 유지하며 정당은 그 책임을 모면하고 곧 복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당과 복당의 반복,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상징입니다. 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 의원 본인뿐만이 아니라 정당, 국회가 이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의원이 책임을 다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정당이 책임을 다하려면 공천, 검증 책임을 누군가는 책임 있게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천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려면 윤리특위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하고 본회의를 열어 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탈당이라는 꼼수로 모든 것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각 정당은 꼬리 잘리기식 탈당의 방식이 아니라 즉각적인 책임 있는 책임자의 책임과 혁신에 대한 공천제도를 국민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윤리특위를 즉각 열어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결정을 즉각 해야 하고 두 양당, 거대 양당은 이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을 들고 나왔고 7월 15일에 김병욱, 박주민 의원이 각자의 안으로 법안을 발의해 현재 논의 중입니다. 국회의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 중 해임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이 국회의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의원이 4년에 한 번만 국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을 무서워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 국민소환제가 빠르게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자신의 안위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책임 정치를 실현할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대표 선거 공약을 통해서 국회의원 소환제, 셀프 3법 금지, 국회의원 사선 연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과 꼼수를 폐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통과 만시지탄으로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계 16번째로 첫 결의안이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 결의안입니다. 또한 탈탄소 탈석탄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결국 결의안과 대치되는 법을 신속히 수정해야 하고 구체적 로드맵 제시 등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국회는 즉각적인 구체법안 마련에 나서야 하고 탄소 제로에 대한 구체적 법안 통과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무책임하고 게을러서 침묵해 왔으며 우린 기후학당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50% 달성 목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과 충돌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서 결의문에 수치가 빠져 있습니다. 이행 강제력이 없는 결의안에마저도 구체적인 수치 명시를 거부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학당 오명을 벗어나려면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2030년 탄소 배출 목표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향후 어떻게 폐쇄시키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로드맵 또한 제시해야 합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 모두 올해 한 해 겪은 재난입니다. 재난은 밑에서부터 차오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고통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라는 안이한 단어로 기후위기를 가리고 지워왔습니다. 재난을 다 겪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은 이제 결별해야 할 대응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를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의 대응은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시민, 중소기업 중심의 탈탄소 녹색 경제를 만들고 100년 산업 문명에서 발생한 불평등과 차별을 부의 재분배와 녹색 산업으로 해결해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의안에 멈추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린니들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정의를 주도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